혹시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뼈가 부러지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가벼운 충격에 손목이나 척추가 골절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먹으면 뼈가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절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골다공증은 조용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통증도 없고 증상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뼈가 부러지는 순간 발견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골절이 한 번 일어나면 또다시 부러질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식단 기준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칼슘만 챙겨 먹으면 된다는 착각, 우유만 마시면 괜찮다는 안일함, 그 모든 걸 오늘 다 바로잡겠습니다.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오히려 뼈를 깎아먹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대학병원에서 20년 넘게 중장년, 노년 환자분들을 매일 만나는 내과 전문의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70대 환자분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이 부러져서 오셨을 때입니다. 그분들께 골밀도 검사를 해보면 이미 뼈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때 여쭤봅니다. 평소에 칼슘제 드셨어요? 식단 관리는 하셨어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약은 먹었는데요. 여러분, 약보다 식단이 먼저 무너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영양제 아무리 먹어도 식단이 엉망이면 뼈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하면 칼슘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멸치 먹고 우유 마시고 칼슘약 챙겨 먹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칼슘을 얼마나 먹느냐가 아닙니다. 먹은 칼슘이 뼈까지 제대로 흡수되느냐, 그리고 이미 있던 칼슘이 몸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느냐가 진짜 문제입니다.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뼈는 단순히 칼슘 저장고가 아닙니다. 뼈는 매일매일 만들어지고 동시에 매일매일 부서집니다.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골다공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뼈 건강은 먹는 것 플러스 흡수 플러스 손실 관리의 종합 결과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골다공증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음식 6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칼슘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뭘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은 흡수율이 가장 좋습니다. 멸치, 뱅어포, 건새우는 뼈째 먹을 수 있어서 칼슘 함량이 높습니다. 두부, 케일, 브로콜리도 훌륭한 칼슘 공급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제품을 못 드시는 분들, 특히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두부나 잔멸치로 충분히 보충 가능합니다. 다만 멸치 드실 때 짜게 조리하면 오히려 나트륨이 칼슘 배출을 촉진시키니까 담백하게 드세요. 과하게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칼슘이 과다하면 신장 결석 위험이 있고 다른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장에서 흡수가 안 됩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을 뼈까지 데려다주는 택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등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 삼치가 최고입니다. 계란 노른자, 버섯도 좋습니다. 특히 햇빛에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 D 함량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햇빛을 하루 15분 이상 쬐셔야 합니다. 실내에만 계시는 어르신들, 특히 겨울철에는 비타민 D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집니다. 이런 분들은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게 맞습니다. 과하게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비타민 D는 지용성이라 몸에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혈중 칼슘 농도가 너무 올라가면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그네슘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제대로 박히도록 도와주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 바나나, 아보카도, 현미, 통곡물이 좋습니다. 시금치, 근대 같은 녹색 채소도 훌륭합니다.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은 마그네슘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 부족하면 근육 경련도 잘 일어나고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견과류는 하루 한 줌 이상 드시면 열량이 높아서 살이 찔 수 있고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네 번째, 양질의 단백질 식품입니다. 뼈는 칼슘 덩어리가 아닙니다. 뼈의 30%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콜라겐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뼈를 만드는 재료 자체가 없는 겁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 계란, 콩이 좋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단백질 섭취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도 빠지고 뼈도 약해집니다. 체중 1kg당 하루 1g 이상은 드셔야 합니다. 60kg이면 최소 60g입니다. 그런데 단백질도 과하면 문제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칼슘 배출이 증가합니다. 붉은 고기만 과도하게 드시는 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 주목하십시오. 폐경 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뼈 손실이 빨라집니다. 콩, 두부, 된장, 청국장, 두유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 뼈 손실 속도를 늦춰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두부 반모 정도면 충분합니다. 유방암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과하게 먹으면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칼륨은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줍니다. 바나나, 감자, 고구마, 시금치, 토마토가 좋습니다. 특히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은 칼륨으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투석 중이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니까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십시오. 과일도 당분이 많으니까 당뇨 있으신 분들은 적당량만 드세요. 이제부터는 반대로 골다공증을 악화시키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첫 번째, 커피와 카페인입니다.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 3잔 이상 마시면 문제가 됩니다.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소변으로 칼슘 배출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공복에 아메리카노 마시는 습관, 이거 정말 안 좋습니다. 커피 드실 거면 우유 넣어서 라떼로 드시고 하루 한두 잔으로 제한하십시오. 녹차도 카페인이 있으니까 과하게 드시지 마세요. 어느 정도가 위험하냐고요? 하루 400mg 이상,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4잔 이상부터는 확실히 위험합니다. 대체 식단은 보리차, 결명자차, 둥글레차 같은 카페인 없는 차입니다. 두 번째, 염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나트륨은 칼슘의 천적입니다.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서 칼슘을 같이 배출시킵니다. 짠찌개, 젓갈, 장아찌, 라면, 햄, 소시지, 이런 거 매일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음식이 대부분 짜잖아요. 국물 음식 드실 때 국물은 적게 드시고 김치도 덜 짜게 담그시고 조리할 때 소금 대신 허브나 레몬즙으로 간을 맞추십시오. 어느 정도가 위험하냐고요? 하루 5000mg 이상, 그러니까 라면, 국물까지 다 드시는 식습관이면 확실히 위험합니다. 세 번째,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입니다.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은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인산과 칼슘이 결합하면 뼈에 갈 칼슘이 줄어듭니다. 햄버거, 피자, 치킨 같은 패스트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지고 염분 높고 영양은 없습니다. 가끔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면 문제입니다. 대체 식단은 집에서 만든 음식, 통곡물 샌드위치, 구운 닭고기입니다. 네 번째, 술입니다. 알코올은 뼈를 만드는 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 흡수도 방해합니다. 간에서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과정도 망가뜨립니다. 특히 매일 소주 한 병씩 드시는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술은 일주일에 2번 이하, 한 번에 소주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가 위험하냐고요? 하루 알코올 30g 이상, 그러니까 소주 반병 이상 매일 드시면 확실히 골밀도가 떨어집니다. 술 대신 물, 차, 우유를 드십시오. 다섯 번째, 육류 위주의 고단백 식단입니다. 아까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붉은 고기만 과도하게 드시면 문제입니다. 고기에 들어있는 황성분이 많으면 소변으로 칼슘 배출이 증가합니다. 삼겹살, 갈비, 스테이크를 매일 드시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단백질은 동물성과 식물성을 적절히 섞어서 드세요. 닭고기, 생선, 두부, 콩으로 균형을 맞추십시오. 하루 고기는 1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 가공식품입니다. 인스턴트 식품, 냉동식품, 통조림, 이런 거 편하잖아요. 하지만 첨가물, 방부제, 과도한 나트륨이 문제입니다. 영양소는 거의 없고 열량만 높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간편하게 드시려고 이런 음식에 의존하시는데 이게 뼈 건강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대체 식단은 미리 만들어서 냉동 보관한 집밥, 간단한 계란 요리, 과일과 견과류입니다. 이제 실제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식단 실수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동시에 뼈를 깎아먹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멸치볶음을 만드는데 간장과 소금을 듬뿍 넣어서 짜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멸치의 칼슘은 좋은데 나트륨 때문에 칼슘이 다 빠져나갑니다. 라면에 멸치 넣어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슘 보충제 먹으면서 커피를 3잔씩 마시는 것도 똑같은 실수입니다. 좋은 음식 먹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나쁜 습관을 없애야 합니다. 두 번째, 공복에 커피 마시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메리카노 한 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속은 텅 비어 있는데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자극하고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게다가 공복에는 흡수율이 더 높아서 카페인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커피는 식사 후에 드시고 우유를 타서 드십시오. 세 번째, 단백질 편중 식단입니다. 다이어트 하신다고 닭가슴살만 드시거나 고기만 잔뜩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단백질은 필요하지만 채소, 과일, 칼슘 식품 없이 단백질만 드시면 오히려 칼슘 손실이 증가합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한 끼 식사에 단백질, 채소, 칼슘 식품, 통곡물이 골고루 들어가야 합니다. 네 번째, 간식으로 과자와 빵만 드시는 습관입니다. 출출할 때 과자 한 봉지, 빵 하나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음식들은 당분과 트랜스 지방만 가득하고 영양소는 거의 없습니다. 간식은 견과류, 요구르트, 치즈, 과일로 바꾸십시오. 뼈 건강에도 좋고 혈당 관리에도 훨씬 낫습니다. 이제 연령과 상황별로 맞춤 식단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져서 칼슘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하루 3끼에 나눠서 조금씩 자주 드세요. 유제품 못 드시면 두부와 잔멸치로 대체하시고 비타민 D 보충제는 거의 필수입니다. 햇빛 쬐는 시간도 늘리십시오. 단백질도 부족하기 쉬우니까 맵기 계란이나 생선을 꼭 드세요. 갱년기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뼈 손실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콩 제품을 적극적으로 드시고 칼슘은 하루 1200mg 이상 챙기십시오. 운동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이 특히 좋습니다. 술과 담배는 반드시 끊으십시오. 이 시기에 생활 습관을 제대로 잡으면 70대, 80대 뼈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약물 때문에 칼슘 배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 드시는 분들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염분 제한은 필수고 칼륨 섭취도 신장 기능 확인하면서 조절하십시오. 혈당 관리 때문에 과일 섭취가 어려우면 녹색 채소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십시오. 체중 감량 중이신 분들은 무리하게 굶지 마십시오.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뼈도 같이 약해집니다. 칼로리는 줄이되 칼슘, 단백질, 비타민은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근력 운동도 병행하셔야 근육과 뼈가 동시에 유지됩니다. 체중 감량은 한 달에 2kg 이내가 적당합니다. 이제 생활 습관까지 포함한 뼈 건강 하루 루틴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식단만 바꿔서는 부족합니다. 첫 번째, 햇빛입니다. 하루 15분 이상,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팔이나 다리를 내놓고 햇빛을 쬐십시오. 자외선 차단제 바르면 비타민 D 합성이 안 되니까 짧은 시간은 그냥 쬐세요. 겨울철이나 실내 생활 많으시면 비타민 D 보충제 드십시오. 두 번째, 운동입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이 뼈를 자극해서 뼈 밀도를 높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걸으십시오. 앉아만 계시면 뼈가 약해집니다.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2~3번, 아령이나 밴드 운동으로 충분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 감각 운동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물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드셔야 영양소 흡수가 잘 됩니다. 하루 1.5리터 이상 드십시오. 커피나 녹차 말고 물로 드세요. 신장 기능 문제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 지시 따르십시오. 네 번째, 수면과 음주입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야 뼈를 만드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주무시고 술은 최대한 줄이십시오. 수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서 뼈가 손상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미리 관리하면 충분히 늦출 수 있는 병입니다. 뼈가 한번 부러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식단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고치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뼈는 지금보다 훨씬 튼튼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단 한 가지만 정하십시오. 커피를 한 잔 줄이는 것, 멸치를 덜 짜게 조리하는 것, 하루 15분 햇빛 쬐는 것, 뭐든 좋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뼈를 지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뼈 건강 식단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